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오늘은 영어 공부 방법에서 어제에 이어서 영장문 제2탄인데, 물론 앞으로 영장문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더 나올 겁니다. 뭐 그 외에 뭐 독해, 뭐 회화, 듣기 등등에 대해서 계속 뭐 엄청난 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영장문 2탄. 자, 이제 영문 기사 베껴쓰기라는 제목이 나오고, 이 글은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제 블로그에 적어 놓은 글인데, 물론 뭐 상당히 오래된 글입니다만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준에 맞는 짧고 재미있는 영문 기사를 베껴서 보는 것은 영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예. 한번 써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몇 번씩 써볼 수 있다면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쓸 때는 직접 종이에다 써보는 것이 좋다. 컴퓨터 자판으로 치지 말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작을 연습한다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럽다. 한글 원문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영작을 연습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필자도 오랫동안 영작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언제나 그 연습은 힘들다.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이렇게 베껴쓰기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끄적끄적 해보는 것이다. 자, 참 이게 영어 공부의 어떤 그 어려움,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둘째 문단을 먼저 보시죠. 영작을 연습한다는 것이 언제나 진짜 부담스럽죠. 뭐 시작은 누구나 잘 합니다. 시작할 때 뭐 얼마나 그 열정이 넘치고 그냥 그 원기왕성하고 자기 충천합니까? 그러나 조금 하면 뭐 금방 지쳐버리죠. 예. 이 영장문은 진짜 꾸준하게 해야 되지만은 거의 뭐 100m 달리기처럼 굉장히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진을 쏙 빼버립니다.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운 거라면은 자기가 창작을 해서 어떤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이죠. 전혀 원문이 없이 영어로 바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원문, 그러니까 우리말 국어를 주고 그것을 영작하라, 논리적인 글을 영작하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정말 힘들죠. 영작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이렇게 베껴쓰기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근데 영어 공부는 이제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뭐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은 참 그 효과가 뭐라 할까, 뭐 효과가 있다 말아버리고, 좀 되려면 말아버리고. 영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하면서 해야 계속 연결돼야지 그것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가서 슉 한 방에 슉 올라가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슉슉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우스 함수처럼. 근데 이게 뭐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면 그동안 축적된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계속 축적돼 가야 이것이 어느 상황에 가서 그 폭발해서 위로 수직 상승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하다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베껴쓰기. 베껴쓰기는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냥 보고 쓰면 되니까. 근데 보고 쓰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으랴? 아닙니다. 효과가 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준에 맞는 짧고 재미있는 영문 기사를 베껴서 보는 것은 영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뭐 꼭 수준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준보다 낮아도 좋고, 근데 단 이제 수준이 너무 높으면은 크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자신의 어떤 실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그게 자기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이라면은 그냥 나중에 설사가 나버리거나 그냥 나와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만만한 거, 좀 쉬운 거, 적어도 자기하고 비슷한 거, 이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그 공부를 해야지 자기 실력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이고, 뒤에 또 나가다 보면요, 또 뭐 이런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이렇게 베껴 써보기라도 하자. 그럼 그것이 베껴 써보기라도 하자 이렇게 했지만은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얻는 것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문단 가기 전에 요거 컴퓨터 자판으로 치지 말고
직접 종이에 써보는 것이 좋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물론 글 쓰는 거 이게 팔 운동 하시는 손 운동 하시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머리 운동보다는 이 손 운동이 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막 써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씨가 좀 악필이라도 좀 저도 굉장히 악필인데 써보시면은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습니다. 써보시면요. 써보시다 보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맛을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그래도 그 결과는 엄청나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냥 읽을 때와 달리 직접 써보면 아하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사실 별것 아닌 표현인데도 생소하거나 다른 표현들이 널려 있다. 쉬운 문장들도 100개 쓰다 보면 의외로 얻는 것이 많다. 그야말로 숭숭 뚫린 기초 실력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100개 쓰기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픕니다. 뭔가 이 사람이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스테디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뭘 하더라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거 혹은 우리 뭐 실력에 도움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하라면 참 잘하죠. 그런 것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방향을 정하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한다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굉장합니다.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과 한번 100개 써보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써보시면요. 이거 이렇게 쓰이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다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읽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한번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속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그냥 소리내지 않고 읽을 때보다는 한 차원 새로운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이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하고 한번 써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 실력을 채울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은 우리가 사실 쉬운 문장들을 많이 써보면요. 사실은 쉬운 거에 우리가 더 약합니다. 정말 유별나게 어려운 것은 다 기억하고 있지만은 너무 쉬운 것은 어떤 특별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모릅니다. 그걸 읽을 때야 이렇게 쉽네 하지만은 쓰라 하면은 갑자기 황당합니다. 이게 못 씁니다. 그래서 써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쓸 때도 이제 한 단어씩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두세 단어씩은 이렇게 외워서 쓰기 때문에 그런 자기 기초 실력이 얼마나 이 뻥뻥 뚫려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사실 기초 실력이 빈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고수이다. 특이한 문장이나 얄궂은 표현들 좀 한다고 뻐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허당들이다. 그들은 대개 기초가 약하고 깊이가 없다. 아는 것이 몇 개밖에 안 되니 머리에 쉽게 떠오르고 술술 자랑한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미천은 금방 드러나지만 빈 강통은 소리를 아주 잘 낸다. 진짜 실력자는 기초가 촘촘하고 깊다. 박학다시가 어느 것을 특별히 자랑해야 할지 모른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쉽고 자세하게 답할 수 있지만 몇 개만 꼬집어서 자랑하라면 잘 못한다. 꽉 찬 깡통은 소리가 잘 안 난다. 자, 이게 이제 글을 이렇게 써보면요. 자신의 빈틈이 많이 노출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운동은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약간은 그래도 근육에 하중이 걸리고 부담이 가고 이래야 이게 뭔가 운동이 되지. 쓰기는 그런 약간의 부담을 주는 겁니다. 우리 두뇌에. 쓰다 보면 뭔가 척척 이렇게 쓰네. 이렇구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이 있죠. 너무 쉬워서 우리가 평소에 의식 못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렇게 100개 쓰기입니다. 100개 쓰기 하면 우리가 틀린 문장을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 옳은 문장만 쓰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쓴 그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는 없으면 어려운 부분은 웬만하면 그냥 기억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걸 쓰면서도 기초적인 부분 어려운 글 속에 있는 기초 아주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어떤 방식 이런 것을 캐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영어 회화 같은 것도요. 조금 말이 빗나갑니다만은 저는 영어 회화책을 보면은 보통 한 30번씩은 보통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 2번만 보면은 지겨워서 못 봅니다. 이거 아는 거 왜 또 보냐? 저는 아는 거라도요. 그 속에 들어있는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들. 저는 영어 회화를
책을 보면 그 중에 가장 쉬운 부분들이 속속 이렇게 간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어떤 그 재능이랄까 탤런트랄까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그 너무 기초적인 부분 뭐 yes, no라든지 뭐 let's go, 뭐 come here 뭐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을 보통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자극을 주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한테 자극을 주는 부분이 많고 넓을수록 그 사람의 실력이 좋아집니다. 결국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자극을 못 줘요. 뭐 죄다 뭐 거의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특정 부분이 이렇게 그 닿더라도 뭐 그 자극을 느낄 그런 그 뭐랄까 역량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이 베껴서기를 자꾸 해보다 보면요, 그 문장 속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자꾸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겹지만 그런 게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이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회화책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어려운 표현만 자꾸 외우시는데 그런 어려운 표현은요,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거의 못 써먹습니다. 그 머리로 생각해야 튀어나오는 이런 것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표현,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표현,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지 실제 상황, 위기 상황에서 툭툭툭 튀어나오죠. 그게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은 체질화시켜야 되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사항을 자꾸 부딪히고 거기에 자극을 받고 거기에 흥미를 느껴야지. 어려운 것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사실 모든 글의 대부분은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한 70%는 기초적인 것이고 30%가 어려운 것인데 그 30% 어려운 것을 외워봐야 70% 기초적인 것을 엉망이 돼버린다면은 그야말로 이상한 글이 돼버리죠. 어려운 것은 잘하는데 쉬운 것은 못한다.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진짜 프로는 쉬운 걸 잘합니다. 진짜 프로는 기초가 강합니다. 기초가 제일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프로입니다. 어려운 거 딥다 아는데 쉬운 거 모른다. 그 사람은 진짜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또 엉뚱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실력자는 기초가 촘촘하고 깊다. 이렇죠.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없죠. 왜냐하면 너무 뭐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뭘 자랑해야 할지 모르고 뭐 그 자랑할 거리를 사실 찾기 쉽지. 근데 몇 개밖에 모르는 사람은 금방 떠오르니까 어려운 거 몇 개, 예? 어려운 거 몇 개. 이게 뭐 금방 자랑할 수 있죠. 술술 자랑합니다. 이게 이제 그게 끝이죠. 그러나 진짜 잘하는 사람은 특별히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밑바닥이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뭘 특별히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또 너무나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받아적기가 아니고 베껴쓰기. 그냥 보고 베껴 쓰는 겁니다. 이거라도 우리가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할 수 있다면 영장문에 엄청난 도움이, 물론 영문법, 뭐 영독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회화에도, 물론 우리가 회화, 장문, 뭐 독해, 듣기 이런 것은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놀죠. 따로따로 안 하면 안 늡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쓰기 연습 안 하면 못 합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말하기를 엄청 잘하면은 쓰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원어민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배우면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뭐 영어 회화만 좀 하면 뭐 모든 영어가 저절로 될 줄 알고 회화학원에 다니고 뭐 끝 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영어 회화 10년 다녀보십시오. 그게 뭐가 다른데 큰 도움을 주는가. 물론 정말 열정적으로 하면 그게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시간 비례만큼. 그런데 하여튼 이제 제가 말씀드려 하는 것은 처음에는 다 따로 놀지만 그것이요. 나중에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은 영장문을 잘하는 것이 영회화에 도움이 되고 읽기를 많이 한 것이 회화 장문에 당연히 도움을 주고 또 뭐 온데 듣기에 도움을 주고 다 서로 통하게 됩니다. 이제 끝에 가면은 그게 거의 원어민 수준에 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원어민도 이 글쓰기만큼은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글쓰기 연습 안 하는 사람은 글을 잘 써보면 이상하리만큼 글을 못 씁니다. 특이하죠. 글쓰기는 그러니까 모든 스킬, 영어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기능이면서 별도 연습 없이는 누구도 잘할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장문은요, 연습을 많이 하면 미국 사람보다 글을 훨씬 잘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글을 쓰면요, 미국인들이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 간 사람들 중에. 특히 영문법이 강한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이 영문법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쓸지 저걸 쓸지 긴가민가하고, 왜냐하면 말로 하면 어느 걸 해도 다 통하거든요. 그게 어느 게 옳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막 통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 글을 써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환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창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00개석이라도 열심히 하자. 이것도 쉽지가 않다. 예, 그러나 하면은 그 효과는 엄청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